목선 어부치곤 이상했다. 박원순은 좌파 전용 서울시장인가?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던 당시 헌재의 탄핵 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5명이 숨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설치됐던 우리공화당 전대한 애국당 천막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69주년을 맞은 6.25 날 오전 5시 20분부터 직원 500명, 용역업체 400명 등 900여 명을 투입해 마치 북한이 남침하듯 기습적으로 천막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천막이 강제 철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철거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관계자 31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공화당 측은 서울시가 또 강제 철거에 나선다면 광화문 광장에 다시 천막을 칠 것이라면서 강제 철거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공언한 대로 실제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천막을 오전 7시 20분쯤 철거했지만 우리공화당 측이 새 천막을 설치하면서 오히려 천막이 이전보다 2배 규모로 커졌습니다. 집회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천막은 10개까지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면 다음 달 이낙연 국무총리와 법무장관을 포함한 대폭 개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차기 법무장관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염두에 두고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이어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직할 지휘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가능성에 대해 야권은 내부 인사를 돌려쓰는 회전문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하자 새로운 인물을 찾기보다는 쓰는 사람만 쓴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온라인 누리꾼들은 사시에 떨어진 사람을 법무장관에 앉히느냐며 맨날 인사 교체한다는 것이 그 밥에 그 나물, 그나마 있던 밥맛도 떨어지고 있던 입맛도 멀리 도망간다. 어쨌거나 이참에 인사청문회나 한번 멋들어지게 파고 또 파고 캐고 또 캐보자. 얼마나 청렴하고 얼마나 능력 갖춘 얼마나 적재적소 인재들일지라며 hir난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세월호 유가족이 오열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은 과호흡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갔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해당 소식을 전한 기사에 온라인 누리꾼 약 8,300여 명이 환하요를 클릭했습니다. 온라인 누리꾼들은 누구에게 분노했을까요? 8,000개 이상이 달린 댓글을 분석해보니 유가족에 분노했던 겁니다. 순공감순 상위에 올라있는 댓글 내용을 추려 소개해보자면 58파는 내 새끼 죽었다고 남의 자식도 죽어보라고? 이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 그럼 당신들 때문에 광화문 거리 마비로 피해본 사람들 생각들은 좀 해보셨나요? 라 했고 타인이는 나는 개인적으로 조윤선이 싫지만 유가족이 조윤선 판결에 오열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조윤선이 세월호랑 무슨 관계가 있으며 조사위원회가 국가 예산만 썼지 무엇을 했냐. 그리고 세월호는 검찰 수사로 다 밝혀지고 재판도 끝나 죄 지은 놈은 다 처벌받고 있잖아. 그만하자 제발이라고 글을 적어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대놓고 막 나가는 소식입니다. 국정교과서 문제로 우리 사회가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만 이번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진보적 사관을 넣기 위해 불법적으로 교과서를 고쳤다가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필자가 수정에 반대하자 도장까지 몰래 찍어가며 수정을 강행했는데 검찰은 장관을 비롯한 윗선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 2명만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교과서까지 날조하는 모 같은 정권. 도대체 이게 국정농단이 아니고 뭐냐고 국정교과서 반대하던 세력들을 향해 반문하며 진짜 맛이 간 정권이네요. 애들 교육까지. 이건 교육농단. 모두 조사해서 감방에 넣어야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교과서 도장 날조 사건을 국정조사에 포함시켜 관련자 모두 고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북한 목선 한 척이 강원 삼척항에 자기 동력으로 항해해와 스스로 정박할 때까지
군강이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 군과 해경은 이날 오전 6시 46분쯤 삼척항 방파제 부둣가에 정박한 북한 목선을 의아하게 여긴 주민 신고를 받고서야 귀순 입항 사실을 알았습니다. 북한 목선을 경찰에 최초로 신고한 김경현 씨는 25일 조선일보 디지털 편집국 인터뷰에서 처음 목선을 발견했을 때 선원 중 2명은 배 안에 있었고 2명은 부두에 올라와 말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선원 중 일부는 빳빳하게 다림질에 칼주름 옷을 입고 있었고 낚시 그물망도 사용한 흔적이 없는 거의 새 것 같았다며 고기잡이를 하러 나왔다 표류했다고 보기엔 아무리 봐도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보면 15일 새벽 6시 46분에 112에 처음 신고했습니다. 이후 7시 17분에 경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경상황센터가 사건 당일 청와대, 국정원, 합참 등에 전파한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최초 신고 접수 시간은 6시 50분, 삼척 파출소 현장 출동 시간은 6시 57분입니다. 신고 시간은 해경 보고서상 최초 접수 시간보다 4분가량 빠른 셈입니다. 다음은 최초 북한 어선 신고자 김 씨와 조선일보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제일 처음 북한 목선을 발견한 게 몇 시쯤인가? 15일 오전 6시 46분에 112에 신고했으니 그보다는 10여 분은 일찍 봤을 것이다. 새벽 산책을 하려고 차를 타고 바닷가에서 내리자마자 먼 발치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보는 순간 저 사람들 북한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주변에 군인도 경찰도 없어서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하고 지나쳤다. 삼척항 방파제 끝에 빨간 등대가 있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이상한 생각이 가시지 않아 배가 정박해 있는 쪽으로 들어가 봤다. 2명은 배에 있고 2명은 부두에 나와 앉아서 말도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당신이 먼저 말을 걸었나? 그렇다. 처음 멀리서 말을 걸었을 때 나이가 가장 있어 보이는 사람이 뭐라 답변했는데 잘 알아듣지 못했다.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안 돼서 중국 사람인가 했다. 목선을 구경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거니 북한 선원 4명 중에 가장 젊은 사람이 북한에서 왔다고 하더니 전화기를 좀 빌려달라. 서울에 이모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게 6시 46분이다. 북한 주민들이 실제 입항한 시간은 언제쯤일까? 그건 나도 모른다. 내 기억에 그 시간에 바닷가에 작은 배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 차에서 내려서 바닷가를 보면서 걸어갔는데 작은 배라도 움직였다면 눈에 띄었을 텐데 정박하는 게 보이지 않았다. 북한 선박은 그 전에 삼척항에 도착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한 후 경찰들은 몇 시쯤 출동했나? 육상 경찰이 먼저 출동했고 몇 분 있다 해경들이 왔다. 핸드폰 통화 내역을 보니 6시 46분에 신고하고 7시 17분에 전화가 왔다. 경찰이 도착해서 나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했으니 경찰은 그때 도착했다고 보면 된다. 도착한 경찰들은 북한 선원에게 어떻게 왔느냐 등을 물어본 뒤 배안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해경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왔다. 112에 신고할 때 선원들 반응은? 112에 신고 전화를 하는데도 북한 선원들은 아무런 동요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 내가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112에 통화를 해서 처음에는 전화 통화 내용을 그들이 잘 못 들었을 수는 있다. 경찰 상황실에서 나에게 대신 물어봐 달라고 해서 선원들에게 어떻게 여기에 왔느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업을 나왔다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했고 가장 가까운 곳에 떠밀려 들어왔다고 했다. 북한 선원의 외모는 어땠나? 가장 젊은 사람 한 명은 빳빳하게 다림질한 옷을 입고 있었다. 다리미로 칼주름을 잡은 옷을 입고 있었다. 고기잡이 할 때 입는 옷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젊은 사람 2명만 옷을 깔끔하게 입었고 나머지 2명은 군복에 점퍼를 걸쳤다. 젊은 사람 2명과 나머지 2명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다. 대화도 없이 서로 떨어져서 있었다. 또 사진을 보면 나이 든 사람은 고무장화를 신었는데 인민복처럼 보이는 옷을 입은 2 사람은 단화를 신고 있다. 배 내부도 봤나? 그렇다. 배 안에 그물이 있었는데 의아했다. 그물이 1개였는데 거의 새 거였다.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었다.
그물이 하나인 것도 이상했다. 나도 바닷가 출신인데 통통배를 타고 조업하는 사람도 저런 그물 5개를 들고 한다. 그리고 고기 잡을 때 그물 코가 크고 작고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내가 보기에 목선에 실린 그물은 먼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을 때 쓰는 종류는 아닌 것 같았다. 목선 발견 당시 인근에 다른 사람은 없었나? 방파제 끄트머리 등도 쪽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2명 있었다. 낚시하느라 북한 목선이 들어왔는지도 잘 모르는 눈치였다. 내가 112에 신고한 뒤 경찰차가 출동하니 그제서야 낚싯대를 놓고 구경을 하러 왔다. 한참 있다가 동네 어르신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고 경찰관들이 가까이 오시면 안 된다고 제지했다. 반대편에 좀 떨어진 곳에선 멍게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다들 자기 일하느라 바쁜 상태였다. 이 사건 발생 후 군 당국과 연락은 있었나? 군 관계자와 직접 만난 적은 없다. 당일 오전에 해군이 아니라 육군 23사단에서 전화가 왔다. 그 당시 상황을 묻는 간단한 질문을 하더라. 1분 정도 통화한 게 다였다. 김 씨는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보니 오전 9시 48분에 1분 18초 통화했다고 했다. 그 뒤로는 당국에선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 배 안에 그물이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는 새 것이라는 점과 인민복을 입은 2명과 나머지 2명은 서로 안아 올리는 관계였더라는 점 등 신고자 김 씨의 인터뷰를 들으니 더욱 수상해집니다. 더욱 의혹이 해소되기도 전에 목선에 탑승한 북한 사람 4명 중 2명을 조기 송환시키고 북한 목선 폐기를 두고 군과 통일부가 각각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26일 동아일보는 해상판 노크 귀순으로 15일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어선에는 쌀 28.8kg을 포함해 음식물 49.3kg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인 북한 어선 검역도 늦장 대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역본부는 북한 어선에서 발견된 의복, 조리기구 등 생필품, 어선 외부를 방제 차량 1대를 동원해 소독, 검역했습니다. 하지만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의 옷, 신발, 소지품 등에 대한 검역은 22일에 완료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인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들어온 지 8일이 지나서야 검역이 완료된 것. 청와대는 군의 축소 발표 논란이 커지던 18일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을 강원 삼척시와 동해시에 보내 현장 점검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도 군과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입항에 대한 조사기관의 통보를 받지 못해 검역을 하지 못했다. 대중매체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해경에 유선으로 선원 및 접촉자에 대한 감염병 여부를 확인 요청했다고 국회에 공식 답변했습니다. 김정영님, 김영영님, 장성영님, 5904님, 지명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